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에는 이 환갑을 넘기신 대학생 할머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입 검정고시에 최고령으로 합격하신 뒤에 유학시험에 합격하셔서 유학 중에 일시 귀국을 하신 김덕순 할머님을 모시고 뒤늦게나마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늦게 마침내 진학의 꿈을 실현하신 만학도의 한과 집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이 생겼군요. 할머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환갑을 넘기신 분 같지가 않습니다. 할머니지요. 뭐 60이 넘었는데요. 역시 대학생이신 때문이 아닐까요? 공부하니까 좀 젊어졌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예.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한국 나이로는 63세지요. 아, 그러시군요. 일본에 유학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일본 어느 대학에 지금 재학 중이십니까? 저 규슈라는데요. 네. 후쿠오카県그 나사이후시라는 데 있어요. 네. 지쿠시 여가구행 대학이라고. 네. 그 지쿠시라는 말이 이제 그 지방의 이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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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알기 쉽게 말하자고 그러면 뭐 부산에 있으면 부산대학, 그렇죠. 제주도에 있으면 제주대학 이런 그 지방 이름을 따서 예. 대학 이름을 예. 지었단 말이죠. 지쿠시 대학이라고요. 몇 년이나 된답니까? 거기가 그 처음에 옛날 그 명치 시대부터 생겨가지고요. 네. 여고로서 출발을 했대나 봅니다. 네. 그래서 모체가 여고이고 지금 현재는 그 대학까지 뭐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대학까지 네. 있게 된 모양이에요. 네. 이 무슨 그냥 인문계 대학입니까? 단과대학이 되겠죠. 단과 대학입니까? 예, 이렇게 문과만 있어요. 문과만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전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문과죠. 어허. 그게 몇 년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가요, 그 학교는요? 80년 됐다고 대학 된 지가 그러더라고요. 80년. 대학으로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아, 예, 예. 20년 전에 이제 한 25년쯤 됐는가 봐요. 소아 40년대 네, 생겼던데 네. 제가 그걸 학생은 같이 몇 명이나? 외워야 되는데 아닙니다.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이 지금 그 대학에만 한 2,400~500명 된다고. 어허. 예, 예. 지금 몇 학년에 재학 중이십니까? 제가 작년 이제 그 4월에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유학의 참 뜻은 원래 가졌던 것은 아니고 네. 그 합격했다는 동기가 이제 유학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그 응시한 학생들이 이제 제가 좀 고득점을 땄어요. 그때 그 시험에. 그러니까 할머니 한번 유학 가보시죠. 이렇게 권하는 데서 이제 좀 생각이 저도 이제 그 유학에 대한 것을 그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네. 그때 그 응시자 학생이 전부가 그 대학 재학생들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전부 그 유학의 꿈을 몇 년 전서부터 가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네. 저한테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르쳐 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 유학 뜻을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이런 뜻을 갖게 되면서 그 학교 일본 대학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사방에 알려댕겼죠. 네. 그래가지고서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먹고 네. 그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 한 번에 이런 학교에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혼자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학교 그 한 7~8개 되는 그 일본 학교 그 소개가 된 책을 전부 보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갈만한데 네. 또 나를 받아줄 만한 학교를 한 서너 개를 골랐어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제 손으로 이제 그 학교에다가 편지를 써서 냈지요. 네. 네. 나는 당신네들 학교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으니 자상한 안내장을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모두 세 군데서 다 답장이 왔어요. 이렇게 큰 뭐 그 안내서를 자세한 거 또 그리고 제가 물었던 말에 전부 답을 타이프에다 이렇게 찍어서 전부 보내왔더군요. 성의껏 아주 예. 잘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작년 6월에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예. 처음에 이 세 군데를 다 찾아가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연령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안내서를 좀 보내달라는 편지 쓸 때도 연령의 제한의 유무를 아리켜달라. 네. 또 이제 뭐 학비는 얼마 들며 시험 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걸 물었었죠. 근데 거기에 자상하게 다 써오기를 세 군데 학교에서 다 연령의 제한은 없다. 아하. 이렇게 해서 왔어요. 예. 그러나 거기다가 제가 나는 60이 넘었다 이렇게는 안 썼어요. 그건 이제 찾아가서 다시 두 번째 가서 물어볼 얘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직접 그 현지로 작년 6월에 갔지요. 네. 그 세 학교를 다 찾아다니셨습니까? 네, 그 세 학교를 이제 다 가려고 마음 먹고 떠났는데 거기 일본 현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러한 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좋으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간 이 학교가 그렇게 저 역사도 길고 아주 우리 규슈에서는 제일 쳐주는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우선 가서 두들겼죠. 네. 찾아갔더니 처음에 이제 그때 6월달에 안내서를 좀 보내달라고 편지 썼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 노인네만 있거든요. 네. 본인은 어디 갔습니까? 본인은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학생은 입학하려는 학생은 어디 갔냐고. 네. 예. 그래서 제가 실은 제가 본인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뭐 한번 거기 교무과장인데요. 네.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당신이 여기 학교에 입학하려고 그러느냐.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더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편지 같은 건 누가 쓴 거냐고. 네. 내가 썼다고. 그러면서 놀라면서 나는 한국에 일본 사람이 한 사람 건너가 있었었나 그 사람에게 대피를 해서 보냈나 했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 이제 가지로 놀랬군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그 뭔가 서류를 가져온 게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는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온 곳은 내가 이렇게 연령이 많으니까 혹시 나를 학교에서 받아줄라는지 안 받아줄라는지 그것만 알아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학교에서는 뭐 받아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 학교에 이러이러한 그 서류 그 이제 입학 수석하는 서류가 있더군요. 그 서류에 대한 걸 모두 종류를 쭉 적은 종이를 가져와서 주면서 이런 걸 돌아가시면 바로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다른 학교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예. 한 군데서 그냥 예. 되고 예. 그 세 대학이 있었는데 네. 그 대학 중에서도 그 학교가 제일 좋은 데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갈 데도 없고 거기로 가기로 하고는 이제 볼일 다 끝나고 나니까 돌아왔어요. 입학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와서 예. 이제 입학 시험이 문제가 아니죠. 이제 지금은 아직 서류도 안 간 상태니까 네.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고 전부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통지가 왔어요. 9월 20일에 입학 시험을 볼 테니 시험이 있으니까 18일경까지 일본에 도착해달라는 네. 그런 필지가 와서 제가 이제 떠났죠. 그때 다시 입학 시험을 보시기 예, 위해서. 예. 서류 보내고서 가서 이제 20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다른 그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쳤습니까?
근데 그때 저 수업 날 제가 그 학교에 가니까요. 네. 그 수험생이 많은 줄 알았어요. 네. 그래 가보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수험생 같은 사람이 와 있질 않아요. 네. 그래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수험생은 저 하나였어요. 아하. 그리고 시험관이 이제 4분의 교수님이 계셨고요. 네 분이 들어와서 시험관으로 앉아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수험생은 저 하나였죠, 시종. 네. 근데 그 분위기가 뭐 이 한 사람의 유학생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도 엄숙하게 이렇게 다 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데서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러면 그 입학 시험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합격 통지는 언제 예, 받으셨습니까? 왔죠. 이제 그때 시험 치고 그러면 예, 다시 20일 날 오셨습니까? 시험 아닙니다. 20일 날 시험을 보고 제가 그 어디 이제 숙소를 정하고 가서 있었죠. 네. 거기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22일 날 발표를 하겠다 그러더군요. 네. 근데 21일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축하합니다 이러는 전화 첫 마디가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예. 이게 이제 그것은 그 개인적으로 교무과장이 이제 먼저 이쪽에서 기다렸을까 봐서 네. 오늘 이 교수회에서 당신의 입학에 관한 건을 건의되었었는데 당신 합격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내일 정식 발표가 있을 것인데 자기가 뒤로 지금 우선 먼저 알린다는 하하. 이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 날 가보셨습니까? 합격자 예, 갔습니다. 발표도 역시 한 분밖에 안. 한이 그렇죠. 뭐 한 예. 사람이. 그러면 딴 학생들은 입학이 언제입니까? 그때 딴 좀 학생은 날짜가 없었지요. 틀렸던 모양이죠? 저는 이제 중간에 갔는데요. 네. 원 그건 학기 초가 일본의 언제입니까? 학기 초가 4월 예, 1일이 학기 초예요. 그러니까 2학기부터 2학기 후학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10월 1일이 이제 후학기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 본 게 9월 20일이니까 네. 22일 날 학교에 찾아갔죠. 이제 감사합니다고 인사도 할 겸 저 또 유학을 가니까 그냥 이 유학생 하나만 상대하지 않죠. 그 일본 내에 그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보증인이 필요해요. 예. 유학생이. 근데 그분하고. 이 직구시 여자대학이라는 곳에는 한국 사람이 유학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알고 처음이십니까? 보니까 예, 제가 아하. 전에 그 방글라데스에서 한 사람이 졸업하고 갔대요. 네. 그렇게 하고 홍콩에서 한 사람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중간에 아마 그 1년만 공부하다가 가고 그랬나 봐요. 근데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처음이에요. 이 환갑이 넘으셔서 대학생이 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그 다른 공부서부터 쭉 몇 년 전서부터 해오면서 하나하나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합격하고 이래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그런 그 기쁨 그런 것은 계속 있고요. 대학생이 되었다 해서 이제 다 됐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부터요. 이제 시작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학비라든가 생활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비는 자비니까요. 예. 역시 이제 제가 전부를 부담할 그런 각오로서 출발했죠. 네. 그런데 그 일본 내에 제가 이제 그 8년 전서부터 관계하고 있는 종교 단체가 있었어요. 네. 그쪽에서 제가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는 편지를 하나 띄었더니요. 전화가 오면서 우리가 긴상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다면 원조를 해주겠다. 이런 자진해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네. 학교는 어디이며 어디냐 우리한테 네. 꼭 들러달라. 네. 그래서 제가 동경방면으로 가려고 하다가 규슈로 정하게 된 것이 그 종교의 본부가 규슈에 있어요. 아하. 그래서 거길 찾아갔더니 뭐라면은 우리가 긴상에게 이 기숙을 졸업할 때까지 제공해 주겠다. 숙소를요. 예. 예. 그러니까
심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유학생에 있어서는 그 학비 하고 이 숙식 문제인데 숙식 문제가 더 범위를 크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면에서. 네. 근데 그 면을 도와주시겠다니까 저로서는 생각지 않았다가 너무나 감사했죠. 예. 그래서 그냥 참 놀래고 이렇게 그 감사. 숙식비는 거기서 주고. 아니 거기에 그 큰 그 캠퍼스 같은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저 방 공부방 또 식사 뭐 다 해결이 모욕 되고요. 전부 다 네. 거기서 제 마음대로. 그럼 학비는요? 학비는 제가 이제 거기서도 조금 보태주시고요. 네. 또 다른데 이 고려학원 같은 데서도 보태주시고요. 음흠. 또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서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들이 예. 나오십니다.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선 제가 이제 자비도 충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할머님께서는 처음에요. 이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부터 출발을 하셔가지고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고입 그 검정 시험을 위해서 학원에 다니신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것이 아마 1986년 5월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연세가 한 57, 8세 되셨겠네요. 59세였어요. 근데 그때 왜 그 고등학교 입학 검정 시험을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에요. 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너의 집은 실컷 너를 상급 학교에 보내줄 수 있는데 그럴 거로 알고 있었는데 왜 아버지가 안 보내주신다고 하느냐. 네. 이해가 안 가시던 모양이에요. 네.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라. 네. 한번 학교에 오시도록 하라고. 네. 아버지가 이제 사업상 바쁘셔서 그러는지 얼른 안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지요. 네. 그 제가 그 두 분의 얘기를 어떻게 몰래 듣게 됐는데 이렇게 성적이 좋고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애를 좀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담임 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예. 아버지를 찾아오셔서까지 예. 이렇게 설득을 한데도 아버지가 뭐 안 보내주셨어요. 왜 안 보내셨을까요? 지금 이후로는 지금 이제 커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이 형제간들은 저를 이해시키느라고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부진했다. 그래서 우리들 갈 때는 아버지 사업이 다시 복귀가 돼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언니 때는 아버지 사업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좌우간 그때 아버지가 그때 어린애들은 그 호랭이 같은 동물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호랭이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운 것 같았어요. 네. 그때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네. 무서운 아버지가 뭐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갈 수는 없죠. 못 가고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시라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뭐라고 그러시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좀 그렇게 엄격하고 그런 아버지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냥 어머니는 너무나 무능했던 것 같아요. 네, 감히 말을 네, 못 꺼내시고. 아버지 앞에 어떤 의견을 낼지도 모르고 형제분은 그런 몇 어머니였어요.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오형제 오남매였죠. 몇째셨습니까? 제가 제일 장녀이고 위에 오빠가 한 분 계시고. 오빠는 저 중학교에 갔습니까? 예, 오빠는 그 후에 이제 그 서울 시내 뭐 보성 고등학교에 교사로서 한 40년 가까이 평생을 그 학교 고등학교 교사직으로 계셨어요. 네. 그 지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버님은 어째서 이 김 여사님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까? 역시 가세가 제가 생각 기울었습니까? 같아서는 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같으면은 뭐 밥을 굶더라도 자식 공부시키지요. 네. 근데 이해가 부족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남자는 공부해도 좋지만은 여자는 공부해 뭐겠느냐 이런 생각은 뭐 그런 없었을까요? 거죠. 그런 사상이 옛날이면은- 많이 옛날이면은 그럴 수도 그때 부모님은 그런 사상이 많았죠. 그래서 예. 제가 결국 못 가게 되고 마음 속으로만 이제 내심으로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를 내가 크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내가 돈을 벌면 내가 혼자서라도 공부하겠다. 음흠. 어려서라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슴에다 품었었어요. 네. 그래 그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자꾸 어느 분하고 어느 장소에서든 이 대목을 질문을 받으면 제가 자꾸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울으려고 이제 버티는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제 혼자서 가슴에다 다짐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고 오늘 이때까지 이제 잊혀지지 않으면서 그걸 실현해 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실례지만 자녀분이 계시겠지요? 네, 있습니다. 네. 아, 몇 그래 형제를 두셨습니까? 지금 뭐 독자인데요. 네. 그 가족이라고는 지금 이제 아들 내외하고 손자 셋, 손자가 하나 이제 손녀가 둘이죠. 네. 그렇게 하고 저하고 이제 6 식구가 되죠. 네. 부부는요? 그 양반은 뭐 이제 6.25 때 제가 혼자 됐어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이제 내가 못 배운 한이 있으니까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는 내가 공부를 끝까지 시키겠다는 이런 거에서 네. 지금 그 아이는 이제 정상 학교를 다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대 국문과를 나왔는데요. 그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진출시켜서 정상으로 다 키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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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며느님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도 아주 착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같은 그 학사 출신이죠. 네. 아주 젊은 사람이고 뭐 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 살림을 못 살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잘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학 갈 때도 참 저희들한테 모든 것을 맡겨놓고도 이 집안일을 잊고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죠. 그 학원에 들어갈 때요. 네. 고등학교 입학 검정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학원에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네. 학원에 들어갈 때는 무슨 얘기가 없습니까? 시험 안 치고 그냥 들어가셨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예,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수강 신청을. 예. 그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학원에서요. 그 이제 학원을 제가 처음에 그 학원을 그런 학원이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더 진작 했었을 거예요. 그러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보통 여자가 갈 수 있는 보통의 길을 걷다가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럼 전혀 몰랐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대문 앞에 떨어진 그 조간 신문을 집어 가져올랐는데 거기 그 고려학원에 그 팜프렛이 발등으로 뚝 떨어지더군요. 뭐인가 하고 집어 보니까 뭐 제가 솔깃한 그런 네. 기사가 적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참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사람에게 그런 과정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학원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내가 찾아갈 것이 아닌가 하고 별렀어요. 며칠을 가려고요. 네. 그래가지고 대충 이만한 수속금이 들을 거다 하고 돈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학교 앞에 갔는데 선뜻 못 들어갔어요. 첫 네. 번에. 쭉 갔으니까 그 학원에 쑥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그랬을는지 모르는데 저는 괜히 주저주저하고 그 앞에 다 가가지고는 못 들어가고요. 그 학원 건물 가성을 빙빙 돌다가 그 근방에 다방에 들어가서 먹을지도 모르는 커피를 애꿎게 2잔이나 네. 연거푸 마시면서 연구를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가 이 못 들어가면 그냥 돌아가게 되면 0점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학원 안을 한번 들어가 봐야 갔는데 네. 어떡하나 하고 연구를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네. 걸렸어요. 했다가 뭐 안 되겠다.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드니까 학원 안을 쑥 들어갔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안내 그 학원에 그 안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안내원이 이제 저를 안내해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어요. 네. 듣고 보니 뭐
능히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그 안내원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이런 나이 많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네. 네. 그래서 늘 그것이 염려되니까요, 네. 나에게는. 그랬더니 아이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전부 얘기를 해주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 그날 등록을 하고 교과서까지 전부 사서 들고 집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다니기 시작했죠. 집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까? 예, 몇 시에 가셨습니까? 낮에 갔었죠. 그래서 네. 이제 제 방에다 갖다 넣어놓고는 아이들이 이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그 자존심이었을 겁니다. 네. 공부를 내가 해서 시험을 봐야지 그 자격을 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노인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만일에 떨어지면은 아들 보기도 그렇고 며느리 보기도 그렇고 창피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 혼자서 해가지고 합격이 됐을 때는 알리더라도 혼자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네. 알리질 않고 몰래 했었죠 처음에는요. 그게 언제까지 모르게 했습니까? 고입 검정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 중간에 아들이 아무래도 알게 예 되죠.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특히 제가 아무리 감추고 해도 이제 그 부피가 많지요. 그 책이 교과서가 많고, 예. 네. 그 교과서를 들킨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며느리가 눈치가 조금씩 그런 질문을 하는데 이상하다. 쟤들이 왜 이런 말을 묻나 할 때 혹시 교과서를 내 몰래 보고 못 본 척하고 덮어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기회 이러이러한 데를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집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 뭐라니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좋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아직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 저에겐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예, 예.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을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대로 그냥 뭐 덮어졌을 텐데요. 네. 고검 그 합격했을 때 제가 최고령 뭐 이런 거로 합격이 되니까 매스컴에 떠들게 신문에 되니까 났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에도 며느리가 나오고, 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했겠죠. 그래 이제 다시 그러면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때 뭐 시험을 끝내놓고는 바로 고검 공부를 대검 공부를 시작했지요. 예. 발표 몇 년 나오기 전에 걸렸습니까? 합격할 때까지. 한 1년 약 1년 걸렸죠. 1년 공부해서 네, 첫 과정에, 대입 검정고시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합격하셨습니까? 고검을 1년 만에 이제 하시고, 예. 했어요. 그렇고 우선 그 시험만 치러놓고 떨어질지 어쩔지 모르면서 그냥 또 대검도 하겠다고 이제 네. 나온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서 대검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발표가 나오기를 합격이 됐지요. 네. 그러고 대검 공부를 이제 또 계속해서 얼마나 걸리던가요? 대입 검정고시 공부는. 대입은 조금 오래 했어요. 18개월 동안쯤 한 것 같아요. 1년. 네. 남들은 3년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렇죠. 다녀서 예. 이 졸업을 해야 네. 그래야 저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근데 1년 8개월 만에 하셨으면 18개월이요? 네. 그럼 1년 반 만에 대학교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뭐, 합격을 하셨겠죠, 물론. 예. 하하. 그렇지만 그 공부는 제 나이에 정상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요. 머리에 오래 남고.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셨습니까? 또 처음에 그 고검 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네. 아침 새벽반에 등록을 했었어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새벽반이 맞춰서 가려면 아침 4시면 일어나야 됐어요. 4시에요. 예, 아침이라기보다 뭐 새벽 4시죠. 새벽 4시 밤중이죠. 남들 다 잘 때 다 이제 차려 입고 책가방을 옆에 끼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그게 밤중 아닙니까? 네, 예. 캄하죠. 이게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네. 그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글쎄요, 그게 뭐 학원이라는 데서 보통 사람은 우습게 보는데요. 저로서는 이제 국민학교에서 이제 진학됐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네.
저에게는 그것이 이제 곧 중학생이 된 그런 기분이었죠. 예. 40 몇 년 만에 내가 원하던 중학생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연세 57, 8, 9 이렇게 되셔서 그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실 때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뭐 영어, 수학. 예. 제일 어려웠어요. 외워도 도로 잊어버리는 거. 예. 그 암기하기 어려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아무리 해도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벽에다가도 뭐 화장실에다가도 이렇게 모두 써붙여 놨던데 나도 한번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단어 같은 거 뭐 수학 공식 같은 걸 써서 벽에다 전부 도배를 했어요. 그냥 네. 뭐 도배를 했다는 것보다 갖다 이렇게 빙으로 꼽아 놓으니까 전체가 돼 버리니까 누가 보면 이제 단어를 모두 써서 도배를 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 손자, 며느리 이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집안에다 그쵸?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뭐 다 알게 됐죠. 이 손자 또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뭐 우리 손자야 이제 국민학교들이지만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10대 애들도 있었어요. 예. 네. 참 배움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 물어볼 때도 있으셨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라도 뭐 연령에 뭐 공부 뭐 두루 연령에 뭐 차가 없이 두루 섞여서 공부하는데 거기서 뭐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만 그랬었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잘하는 애들만 보면 그저 기회를 봐서 물어보고 또 착한 애들은 잘 가르쳐 줘요. 예. 저희 좀 쉬는 시간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요. 할머니 요거 제가 그럼 가르쳐 드릴게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가령 수학 같은 그 수학을 한 문제를 내가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완전히 이해를 할 때까지 가르쳐 주는 애들이 있어요. 혹시 좌절감에 빠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공부를 있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때 제일 이제 몸이 피곤하다든지요. 열심히 내가 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별로 많이 못 올랐다든지 이럴 때 참 피곤을 느낄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뭐 그러나 워낙 내가 시작할 때 포부가 컸기 때문에 그 좌절이라는 거는 순간적이었어요. 네. 그때뿐이고 다시 또 도전해야 되고. 전국의 최고령자로 고등학교 검정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때는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중학교 과정을 합격했을 때보다는 이제 두 번째니까 조금 뭐 약했지만 역시 고마웠고요. 네. 고마웠다는 것보다도 아이고 나도 이제 한 사람다운 그런 사회인이 된 것 같고요. 네. 아주 그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 그 세상을 보는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달라지던가요? 네, 시야가 달라지는 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실 적에는 연세가 얼마셨습니까? 그때가 61세였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것도 역시 전국에서 최고령자의 네. 기록을 하셨겠죠? 네, 네. 네. 그때 기분은 어떠시던가요? 그때 그렇게 그런 느낌 느꼈어요. 이제 그 고검 합격했을 때는 그저 기쁘기만 하고요. 네. 대검까지 합격이 됐을 때는 아우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느끼고요. 내가 참 그만큼 여기까지 내가 뛰어왔다는 건 내 자신도 참 생각해 보니까 신비한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고 또 대검을 합격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도 대학 갈 준비도 해봐야겠다 어허. 이런 생각을 그 대학을 하고 가려면은 대학 가는 저 시험을 쳐야 됩니다. 네. 학력고사 봐야죠. 예, 근데 학력고사 볼 수 있는 자격은 얻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체력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있었어요. 네. 예. 그게 아마 8월인지 9월인지 그랬는데요.
해야 되니까 갔지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그 선생님 물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해야지요. 다 그게 필요하다면은 예. 젊은 애들하고 똑같게 해야지요. 네. 하고서 제 생각에 그까진 거 뭐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철봉도 해봤고 네. 뭐 뛰기도 해봤고 덩지는 것도 해봤고 다 했으니까 네. 그까진 거 뭐 나 그때 잘했는데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이제 갔는데 그게 어디 저 미아리 어디에 그 고등학교 교정에서 했는데요. 그 처음에 덩지기를 할 때 한 20m 나갔어요. 네. 어떻게 했는지 영케 그렇게 나갔더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봉 매달리기를 하는데 네. 안 턱걸이 돼요. 하고 그러죠. 네. 네, 그저 예. 턱걸이인가 하는데 예. 매달리긴 했는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내가 내가 늙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예. 그 공부하느라고 그저 그냥 젊은 애들하고 같이 그 이제 성적을 딸 수 있고 이런 데까지는 따라갈 수 있었으니까 뭐든지 그 젊은 아이들한테 젊은 아이들과 같이 하면은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젊은 애들은 좀 몇 번이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참석했다는 것으로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뭐 법만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그 법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저 야박하게 사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요. 그렇죠? 그 성의껏 이제 그 내가 달리기도 하셨습니까? 달리기 하기 전에 이제 다리를 다쳤어요. 왜요? 그 뭐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윗몸 윗몸 일으키기인가? 일으키기. 예, 예. 그거를 할 때 도저히 나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그 대목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군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려니까 안 일어나져요. 예. 네. 예. 그래서 누가 누르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제 아니죠. 아무도 안 누르고 제발 좀 일어나 달라고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안 일어나지니까 그 이제 여학생들이 그 옆에서 보조 역할들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일으켜 주더라고요. 조금씩 저 도와주면서 그 무리하게 몇 번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했더니 허리를 다쳤던 모양이에요. 네. 그거 끝나고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툭 하고 소리가 나더니 이쪽 무릎팍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 순간서부터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나마도 거짓말 이제 같으나 달리기로 하시려면 이제 외발로 뛰셔야 돼요. 그렇죠. 외발로요. 그렇죠. 한 발로. 그러니 뭐 그런 재주는 누구나 한번 갖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유 이상하니까 나는 그러다가 뒤처질 줄 알고 뒤들려면은 그냥 여기가 너무 통증을 느끼게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거기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엎어서 이제 업고 뛰었어요? 아니 업고 이제 그 조금 퇴장할 수 있는 위치에다 갖다 저를 놔주더라고요. 아, 네. 뛰진 않으시고. 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모래 있는 데를 이렇게 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해보고. 네. 그럴 때마다 멀리뛰기. 그 옆에서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나와서 보조 역할을 해줬어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대신 이렇게 붙들어서 저를 이렇게 덩져주니까 한쪽 발로만 이제 제가 뛰었죠. 그리고 그건 달리기는 전혀 못했어요. 그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선생님이 아마 18점인가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만점이 20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끝까지 그 아프면서도 아픈 다리를 끌고도 그 이제 달리기 할 때는 달리기가 모이는 자리로 가서 섰었고 이게 참석을 했죠. 끝까지. 네. 그 정신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성의껏 다 댕겼어요. 네. 그랬더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셨는지 18점을 주셨어요. 연세 덕을 많이 보셨습니다. 네. 이 회갑 잔치는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못 그전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갑이 돌아오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머니가 공부를 하건 뭘 하건 저희는 이제 자선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머니 해갑을 이제 해갑연을 열어주려고 네. 어머니 해갑 때 손님을 몇 분을 모실 겁니까? 뭐 이런 걸 묻고 그런 걸 이제 저한테 여러 번을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봐 하고 미뤘어요. 네. 그 이제 날짜가 저 거진 임박해지니까 뭐 네. 이제 왜 그걸 그 문제만 물으면 이렇게 자꾸 미루시느냐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건 정신을 쓰니까 저는 이
한갑 잔치 뭐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없다. 네. 내가 지금 공부에만 이렇게 정신을 쓰니까 안 해도 뭐 한 것 같고 너희가 네, 그렇게 말하니까 저 안 해도 된 것 같으니 내가 대학에 이제 붙고 나거든 그때 겸해서 모두 해서 하자. 한갑을 그때 차려달라 이렇게 네. 했었어요. 그럼 대학 저 시험에 응시했었습니까? 예, 그때 어디에 했습니까? 그 해에 경희대 1호 일문과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30명 정원에 790 몇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하. 신문에도 났는데 27대 1인가 뭐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뭐 도저히 그럴 때 뭐 상식적으로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내가 그때 뭐 합격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뭐 재주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낙방을 하셨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대단히 서운하셨겠네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면서요 네. 수업날 어머니 꼭 붙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시니까 네. 그저 성의껏 보시기는 보세요. 그러나 꼭 합격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너무 비율이 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그 낙방을 하신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시던가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드님은 뭘 하십니까? 제가 국문과 전공을 했는데 그 자기 전공 분야로 가지 못하더군요. 네. 그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죠. 대학 졸업하고서. 네. 그래서 지금 무역회사에 뭐 중진급에 주역급에 있어요. 아, 무역 회사에 지금 네. 중역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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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드님이 그동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의 이 만학에 대해서. 그렇게 물으시면은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이번에 또 한 6개월 만에 왔는데요. 네. 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집에 대한 가끔 자주 편지를 하고 네. 뭐 또 서류 같은 것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내달라고 편지도 해야 되고 해서 아들에게 한 대여섯 번 편지를 했어요. 네. 걔들한테서도 답장이 온 것도 한 대여섯 번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 우리 집에는 아무 일 없고 요 서울에 또 제가 늘 그 형제간들의 그 안부를 묻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모님 댁에도 이모님 댁에도 아무 일 없습니다. 하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공부에만 전념해 주세요. 이렇게 써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아유 내가 참 이거 공부시켜 놓길 잘했구나. 가르쳐 놓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됐구나 하고 흐뭇했어요. 네. 네. 몇 살입니까? 한 40 지금 둘인가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아드님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시고 그럽니까? 네. 지금도요? 뭐 흐뭇하지요, 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편지를 받아봤을 때요. 다시 한번 제 처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도 행복한 할머니가 아닌가. 네. 또 저보다도 더 불우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할머니도 있거든요. 있지요. 오늘 이 자리에는 대입 검정 때 할머니의 제가 자꾸 할머님 여기 괜찮습니다. 할머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할머님이라고 한국에서는 쭉 그런다마는 몇 년 전서부터 네. 김할머니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손자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손자 이름을 붙여서 예. 이렇게 손자가 이름 손자의 뭡니까? 큰애 이름이 고운이에요. 고. 아빠가 국문학과를 나와서요. 이 네. 한글로 이름을 지어줘서 네. 고운이라 그래요. 성이 곱다 해서 고씨입니까? 고운이죠. 아니요, 이름은 박고운이. 아, 박고운이. 네. 그럼 고운이 할머님이라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예. 담임을 맡으셨던 선준규 선생이 네. 나오셔서 제가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 우리 고운이 할머님의 담임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네.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드님도 몇째 아드님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그 반을 맡아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때에 앞에 앉아 계시길래 네. 학부형인 줄 알고 저쪽 뒤에 가서 자리가 마련돼 있으니까 네, 앉아 학부형은 계십시오. 뒤로 가라. 예, 네. 여기는 재학생들이 앉는 네. 자리니까 예. 그냥 한참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이 어디 있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저 이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네. 출석부하고 학생기록부를 찾아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네. 그때서야 그때는 아직 그 발표가 나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때서야 이제 그 처음 알았죠 그때. 그래서 그 연령층을 보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으셔서 네. 그 처음에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서 그 하시는 열의가 뭐 젊은 사람은 저리 가라요. 수업 태도가요? 예. 네. 그래서 그 자리도 이제 맨 앞으로 해가지고 네. 좀 나이도 좀 들어있는 여학생을 같이 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수업 태도가 너무 진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가 계시니까 그 이제 수업 준비를 만반에 해갖고 들어가셔야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쉽게 네.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그거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네. 선생님들 나름대로 저희 반에 들어오시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으셨겠지만 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특히 우리 저 고은이 할머님에게만 좀 신경을 더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좌절하기 쉬우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에게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해서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담임이니까 자주 가서 뵈고 제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잘 해요. 왜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약이 돼서 네. 자극제가 돼서 더 하시겠지 해서 근데 그 방법이 확실히 효과는 있어요. 한번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며칠간은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를 해드립니까? 뭐 어떤데 이제 조금 늦게 들어오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아이들과 일단은 똑같이 대접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해도 되지도 않으니까 네. 집에 가서 손주나 모시라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용기가 얘기를 나겠군요, 하는 할머니가. 저는 마음이 안 좋지만 네. 한번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상당한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물론이죠. 이것 때문에.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더 열심히 하세요. 이 할머니께서 대입 시험에 낙방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 제가 그 대입하고 학력고사반 담임을 한 18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요. 그 경희대학교 쳐서 낙방한 거 아셨겠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거는 예, 그것도 언제 한참 하셨어요? 후에 알았습니다. 저는. 후에 예. 의논 안 하시고 그냥 하시던가요? 그때는 이제 그때는 그걸 벗어나고 있었어요. 예. 그만두셨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졸업했으니까요. 예. 미처 못하도록 한참 후에 제가 아 그 그렇군요. 네. 혹시 할머니께서 수업도 수업이지만은 그 손자 또래 학생들하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무슨 그 인간관계 같은 것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많은 학생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네. 선별을 하는데 제가 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못 가는 데가 있을 때는요. 네.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께서 그 등록대가 되면 학생들이 쩔쩔 매는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 등록금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해주시고 할머님이. 예 네. 그리고 점심 못 먹는 아이들은 그걸 한참 후에서 알았어요 제가. 네. 뭐 점심은 혼자 다 점심 못 먹는 아이들은 혼자 다 그 먹여주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건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담임 선생님도 참 그동안에 수고가 많으시고 보람이 있으셨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많은 자극제가 됐을 테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제 박사를 하십니까?
뭐 졸업하고 뭐 대학원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지만요. 예. 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또 그냥 집에서도 계속 공부한다는 태도야 뭐 그대로 가져야지요. 예. 계속 공부는 할 겁니다. 예. 하고 이제 대학을 지금 다니는 것이 앞으로 뭐이 되겠다고 해서 다닌다는 것보다도 제가 이렇게 꼭 다 이런 과정을 받겠다는 결심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거든요. 졸업을 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때에는 또 대학원에 가시고 싶고 대학원에 가시면은 또 학위를 받으시고 싶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마 대학 생활에서 좀 만족할 겁니다. 이제. 그래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제 상급 학교에 진학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뭘 하시게 됩니까? 그대로 집에서 노십니까? 뭐 이제 전공이 이러니까요. 예. 뭐할 수 있는 범위는 많아요. 네. 귀국해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할 것 같으면 네. 뭐 이로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일어 선생님. 예, 예. 번역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번역 또는 통역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관광회사 같은 데 취직할 수도 있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이 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제 가서 6개월 공부하다 보니까요. 거기에서의 반응에서 제가 뭔가 느낀 게 있고요. 네. 또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서 졸업만 하고 오너라. 네. 우리 학원에서 써주겠다. 아하. 우리 학교에서 써주겠다 이러는 게 있고요. 예. 거기 학교에서도 지금 당신이 그 정도 실력이라면은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쪽으로 교사 그 자격 시험이 또 있어요. 예. 그것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가면은 너희 예. 나라에 가서도 선생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교단에 쓸 수 있다. 어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어요. 뭐이 예. 되려는지는. 예. 예. 사람은 배우는 것 중에 경험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나이 60이 넘으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생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아니하시고 네. 검정고시만을 통해서 대학교 1학년이 되셨는데 그것도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는 유학생으로 대학 1년생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젊은이들이 또 할머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역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좌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거나 또 공부를 못하셔서 지금까지 연세 많아지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네. 특히 그 학업의 길을 놓친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그것은 배우겠다는 정신, 꼭 나는 학교에 가겠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정신이 있다면은 그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허술하게 가져서는 소용이 없고요. 강하게 갖고 그러면은 자기 그 주변의 그 여건이 참 좋지 않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네.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그 꿈을 강하게 가졌을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네,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노력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진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생각했던 그 마음 먹었던 길을 중간에 굽히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꼭 빛을 보는 날이 있으니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그 일본에 가셔서 일본 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네, 그런 그 유학생으로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나 이제는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하실 분은 아닙니다. 제가 뵙기에는 그럼요.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부터 되기를 시작이다 이리 생각하고요. 네. 걔들한테 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제가 네. 간절히 또 바라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예. 내내 건강하시고 그리고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해 놓고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할머니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게 된다마는 고은희 할머니 훌륭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모국에 돌아오시면은 또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역시 남다른 정열과 실력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그 불같은 집념 하나로
끝없는 배움의 길을 실천하고 계신 육순의 대학생 할머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